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첫날 하필 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은 한산했고 재택근무가 늘어난 사무실은 썰렁하기까지 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첫날 표정을 현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개울가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올겨울 첫 영하권, 계곡물은 살얼음으로 변했습니다. 두툼한 롱패딩에 목도리와 모자, 중무장한 시민들의 바쁜 출근길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부산에서는 보통 그냥 코트만 입고 다니는데 원래 저 롱패딩 싫어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8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이곳 산책로엔 출근 시간 전에도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강추위 탓에 좀처럼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일터마다 재택근무자가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3분의 1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재택근무까지 늘려야 하는 일선구청은 출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점검부서라든지 보건소에 파견 아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나가 재택을 해버리면 안 돌아가요. 민원 응대를 해야 되고. 뚝 떨어진 기온과 건조한 대기는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매우 쉬운 환경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가 3차 대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요양병원의 연쇄 감염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창 요양병원은 20일 동안 109명이 확진됐는데요. 오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동구 제1나라 요양병원에서 환자 4명과 종사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와 종사자 500명 전수검사 과정에서 9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20일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동구 인창요양병원은 누적 환자가 109명에 달합니다. 사상구 학장 성심요양병원도 모두 31명이 감염됐습니다. 요양병원은 지난 3월부터 가족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은 직원들에 의한 연쇄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병원 근무자들에 대한 방역 수칙들에 대한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으나 워낙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이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어르신들이 수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햇드라 요양병원 집단 감염 당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문제가 됐음에도 부산시는 이제서야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햇드락 사태 이후 153개 요양병원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18건을 적발했지만 현장 지도로 끝냈습니다. 한편 부산에도 임시선별진료소 6곳이 다음 주 가동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무증상 환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단검사의 폭을 늘려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보건소의 검체 채취 요원을 114명 정원하여 진단검사 역량을 높이고 부산대병원이 호흡기 센터의 신 2개 병상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해 현재 5개밖에 남지 않은 중증 병상은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최근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면제됐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방안이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2,1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동 땅에 300병상 규모로 추진되며 응급의료기관과 감염병 예방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이처럼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가덕 신공항 건설이 관련 특별법 제정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울산의 구군 단체장들이 일제히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17일 김해 신공항 계획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여야가 신속하게 내놓은 특별 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립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38명이 이름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소속 의원 15명만 서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은 아직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데다 특히 대구 경북은 김해 신공항이 공식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만 촉발하게 될 이 같은 위험천만한 정치 행사는 토건 사업을 앞세운 구시대적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깊이 각성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울산 5개 구군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중 4명은 민주당 출신이고 당적이 없는 남구청장 권한대행까지 기자회견에 가세했습니다. 국회 발의 중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정부에서도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고 이때에 우리 울산도 입장을 내어놔야 되지 않겠나. 조만간 송철호 울산시장도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밀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달 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언급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인해 경남권과 경북권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협력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부울경 지역의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4개 학회가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 신공항 건설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세력이 20조 원 공사비가 든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부산시의 공사비 7조 5천억 원 산정 방식은 적합하고 해안 매립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일 피해와 부등 침하 등의 문제점은 정상적인 유지 보수비 설정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대조를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산학 협력도시 조성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등 공약을 제시하며 부산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만 이기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정권 교체에 희망을 주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모범을 부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전 의원을 포함해 이진복, 유재중, 박민식, 오승철, 전성하 등 이미 6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 여기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 주 출마를 예고하면서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도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히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득실보다는 부산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섰을 때 도전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공직자들이어서 당의 경선 일정 확정 전까지 쉽게 거취 표명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으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여야 후보군의 열기는 극과 극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